지금 우울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꺼이 여행하십시오. 그 영웅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다녀와서 여러분만의 지도를 만드십시오. 그 지도가 후에마이 사회로 가고 있는 이 호모100 시대에 많은 무너진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지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모100 인간의 행복, 저는 무너짐 누가 안내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미래학자들은요, 호모100가 와서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결혼을 두세 번 하는 시절이 오고, 그리고 직업도 4번 이상 바꾸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혼을 다시 하게 된다면, 또 직업을 다시 바꿔야 된다면 살았던 남자와 똑같이 살고 싶을까요? 또는 내가 했었던 일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고 싶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런 부분이 이 사람하고 맞지 않더라라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와 조금 맞는 사람, 그래도 나와 조금 더 맞는 직업,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직업을 선택해서 갈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시장이라는 후에마이 사회의 진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후에마이 사회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기 실현의 기회가 많을 것이다 라는 낙관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두세 번을 하고 직업을 4번 이상 바꿔서 나를 실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직업을 다시 바꾸기 이전에 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결혼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요, 사별이든 이별을 해야 되고요, 또 실직을 통해서든 직업을 한번 잃어봐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이 무너짐의 확률도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페르소나를 쓰고 인간의 삶으로서 자아를 가지고 일생을 매니지먼트 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은 다시 한번 결혼을 하고 다시 한번 직업을 바꾸고 무너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전부 다 새로운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무너짐과 일어섬을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곧 휴먼100라는 거, 호모100라는 건 인간에게 많은 기회를 줌과 동시에 끊임없는 자아의 변형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호모100라고 해서 아무리 기회가 많아서 좋은 것만 있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 기회를 무너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아가 성장했을 때, 그리고 변화 관리에 성공했을 때, 그때에만 우리의 기회는 정말 후에마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가 형성될 때까지, 그리고 자아의 변형이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으니까요. 무너지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불러서 오는 무너짐도 있어요. 중년이 넘어서요, 삶의 어떤 기반을 잡고 넉넉해지면 묘하게요, 착한 사람도 바람이 나고요, 얌전한 고양이도 부뚜막에 올라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그동안 성취를 위해서, 이 여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많은 것들이 결핍을 억누르면서 억제하면서 다가왔던 어떤 성취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가끔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자기 선을 넘는 거죠. 내 가치관에서, 내 신뢰에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 자아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한 무너짐이죠. 또 하나는 사회가
호모 헌드레드로 삶의 기회가 많아지고 일생이 길어지면서부터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내가 이러이러하다고 믿었던 나의 신념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다고 생각했던 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의 관념이라는 것으로 무너져 버릴 때, 이런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삶의 경험은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관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대, 이런 걸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 친한 친구 하나는 오랜 이혼의 법정 싸움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 친구는 오랫동안 법정 싸움을 하면서 그 밑바닥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이 가정이라는 거, 결혼제도라는 게 하나의 관념이었었구나, 내가 뭘 지켜왔던 거지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무너졌던 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인류는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오래 살수록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너지면서 인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지 못했을 때의 카오스 상태가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 아시죠? 그 극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진짜 오기나 할 건지, 아니면 실현이 되기나 할 건지, 아니면 그 존재가 있기나 한 건지 무턱대고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때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가 없어진 자리에, 그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서의 그 사람들의 광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간은요, 하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치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목표를 세우지 못했을 때, 그때의 인간의 무너짐과 혼란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 선택을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동굴로 우선 침잠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웅이냐 필부냐가 나눠질 것 같아요. 필부는 숨어 들어가서 철철철 피를 흘리지만, 영웅은요, 아스왕에 대해서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칼을 뽑습니다. 여러분, 아스왕이 칼을 뽑는다는 거요, 자, 팔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자아가 현실에서 자기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갈 때 이 팔이라는 건 우리의 능력 아니겠어요? 현실을 경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팔일 겁니다. 이 팔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칼을 뽑을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건. 그런 자아가 이제 칼을 뽑아서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웅으로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내면의 적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미국에서 여성 재계 1위고요. 여성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파워 1위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무진장 가난했었고, 흑인의 미혼모였고, 마약도 했었고, 여러분들 알만한 내용 다 아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40이 되어서 아스왕처럼 칼을 뽑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런 자아의 힘이 생겼을 때, 그녀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방송 사고가 나요. 낮에는 화려하게 방송을 하는 여인이지만 밤에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몸이 항상 부어있고요. 그리고 남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던 여성이었죠. 근데 중년의 어느 날 고백을 하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게스트를 맞이했는데, 그 게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게스트가 오늘 주제가 그거였어요. 성폭력의 피해자라서 자해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장면이 클로즈업 된 게 그녀의 자해 흔적이 클로즈업이 돼요. 그래서 오프라가 물어요. 아니, 그 고통에서 우리 게스트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여자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오프라 씨, 그거 제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성폭행을 당하든 어떤 고통을 겪으면요, 다 자기 탓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엄마가 거리의 여성이었으니까, 내 엄마가 미혼모였으니까 아마 내가 그 아저씨에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내 DNA 속에, 내 피 속에 아마 내 잘못일 거야 라고 해서 꼭꼭 참아놓는 게 있는 거예요. 그날 오프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고 무책임하게 책임지지 않는 나의 부모의 문제고, 그리고 그런 아이를 거리에 두고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이 사회의 문제고, 또 그 아이들을 재활시켜서 교육시켜서 미국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미국 전체의 문제구나. 아, 오프라 나 너무 잘 살았구나, 나 너무 기특해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내면의 적과 대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을 때, 머리를 베었을 때 거기서 페가수스가 날아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오프라는요, 더 이상 남성 권력이나 더 이상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녀가 그날 이런 수레를 합니다. 나는 신께서 왜 그 많은 영향력을 주시고 그 많은 돈을 주시고도 왜 나에게 남편과 가정과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알았다. 나는 오늘부터 기부문화를 시작한다. 나처럼 고통받는, 나처럼 배움에 기회가 없어서 재활에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미혼모들을 돕겠다라고 사명에 대한 선포를 하지요. 이게 바로 전투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귀환의 문제입니다. 영웅들은요, 귀환을 해요. 그리고 보상을 얻어옵니다. 그런데 반격이 시작될지도 모르죠. 우리 영화 보면 꼭 저기 목이 조금 숨통이 들떨어져가지고 왜 반격을 하지 않아요?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우리의 오래된 습관은요, 가끔 알코올을 또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은 가끔 우리의 뒷목을 발목을 잡습니다. 어쩜 상처받은 영혼이란 평생 수행자처럼 조심할 것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운명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웅은 그 길을 가고야 말죠. 이렇게 전쟁에서 돌아오면은요, 인디언 부족들은요, 오랜 전투에서 돌아온 부족장은 절대 부족으로 들이질 않습니다. 전투에서의 피비린내와 그 전투에서의 살인의 기억들 때문에 동네에서 멀리 부락에서 떨어진 곳에 안전한 곳에 기거하게 하면서 음식과 안전함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 모든 피비린내와 살인에 대한 기억을 전부 정화해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행, 우리의 내면에서의 자아의 여행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아도 그동안의 전투에서의 지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자아가 하는 일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의 반지를 끼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프라가 이런 걸 했죠. 나는 사명을 깨달았다.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와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내 영향력과 내 돈과 나의 모든 것을 그쪽에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떨어질 걸 보고만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가 그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겪는 그 어린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타인을 구하면서 스스로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루인스키 기억나세요? 클린턴하고 스캔들 때문에 20대의 그 인턴이었던 루인스키가 벌써 40이 넘은 중년의 여인이 되어서 테드에 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벅찼었어요. 사실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90년대 사이버 테러의 첫 희생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녀가 테드에 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정적 인터넷. 나는 그 2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을 닫고 목욕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샤워 부스의 문을 닫게 가족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고 20대의 그 젊은 인턴이 40이 넘는 중년까지 그녀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자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딸이라면 어떨까요? 그녀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테드에 섰다라는 건 사실은 사회로 복귀하겠다,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온정적 인터넷, 그래도 인간이 익명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공간이지만 적어도 인간의 품위와 인간의 인격과 적어도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간은 타인을 구원하면서 스스로 구원받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답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질문을 뭐를 드렸냐면,
우리는 무너짐 누가 안내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너짐이라는 거 많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호모 100 시대에 무너짐의 기회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당연히 답은 1차적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죠. 무너져 본 사람. 무너져 본 사람들은요,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터널을 나와봤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에 있다라는 것만 알면 인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 절체절명의 어둠에서 동굴에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를 때, 인간은 끝을 모를 때 가장 두렵거든요. 근데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 나 요만큼 와 있구나. 좀만 더 참으면 되는구나. 아, 나 2단계에 있구나. 안전하게 내 이 안내자의 손을 잡고 갈 수 있구나. 라는 작은 등불만이라도 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무너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갱년기에선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생식 기능이 끝나면 여성은 생명이 끝난 걸까요? 이건 도대체 누구의 관점일까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내면적입니다. 남성들은 아마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밖에서 찾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내나 아니면 조직이나 가족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많이 보상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은 삶과 죽음을 매월 자기의 몸으로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보세요. 아버지가 집안 홀랑 말아먹을 때가 있죠. 사업하신다고. 아마 이런 경험도 한 번씩은 있으실걸요. 그 집안 결국 일으키는 건 우리 엄마들이에요. 여성들은 내면에 힘이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평생 밖으로만 흘려오던 에너지, 외조, 아이들에 대한 육아, 이해되시죠? 이 밖으로만 쏟았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안으로 모아서 그 지혜와 관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이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나이가 된 겁니다. 지금 우울함에 이불 덮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꺼이 여행하십시오. 기꺼이 자아여행에 참여해서 기꺼이 다녀오십시오. 그 영웅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다녀와서 여러분만의 지도를 만드십시오. 그 지도가 후에마이 사회로 가고 있는 이 호모 100 시대에 많은 무너진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지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만 마련하신다면, 인간은요, 자아를 어루만지는 인간에게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많은 여성들이, 많은 중년기를 넘어가는 여성들이요, 우리 어머니 시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을 조금 넓게 보시고요, 이제 자아여행에서 여러분들의 지도를 만드시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우리의 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를, 새로운 자아를 위해서 심리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